내가 한국 겨울을 너무 우습게 봤나 봐. 여기 한국의 겨울 날씨를 너무 우습게 봤다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캐나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남자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차량 사고와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원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알버타주에 살고 있는 셀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의 상업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CBC처럼 국영방송국은 아니지만 저희는 지역 또는 국가적인 범위에서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K-팝과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저희 방송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획방송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지원하고 가고 싶어 했지만 운 좋게도 저희 팀이 그 행운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으로 확정되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사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한국을 다녀온 방송국 직원에게 조언도 얻으면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평소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 드라마는 정말 시작하면 중간에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시작하면 밤새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토리의 탄탄함과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몰입도 높은 스토리텔링과 아름다운 한국어에 매료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안녕하세요와 사랑해요 이상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과 관용구를 배우며 한국어의 풍부한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드라마를 볼 때 여주인공이 기분이 따뜻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국어에 대해 잘 아는 후배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기분이 좋다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신기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또한 한국어의 음성은 마치 시처럼 고유한 리듬이 있는 것처럼 들려서 마치 음악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드라마 몇 편을 보니 저도 웬만한 인사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후배에게 중간중간 도움을 받으며 한국어 공부를 하니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국으로 출발할 일자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팀이 출발할 때는 하필 한국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1월이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와 본 동료는 한국의 추위는 장난이 아니라며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워낙 대륙이 넓어서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겨울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밴쿠버 같은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온화해서 일반적으로 0에서 10도 사이이며 비가 자주 내리고 눈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엘버타는 캐나다에서도 매우 추운 지역이라 영하 20에서 30도까지 떨어질 때가 많고 눈도 많이 내리고 강한 바람 때문에 평소에도 체감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저는 나름 추위에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한국은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인데 저희가 방문하는 1월이 하필 가장 추운 달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눈도 자주 온다고는 했지만 기온이 평균적으로 영하 10도에서 0도 사이라고 해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캐나다에 비하면 뭐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다녀온 동료의 말을 그냥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앞으로 닥칠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순간 저희 팀은 공항의 규모와 첨단 시설에 놀랐습니다. 넓은 터미널과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로봇들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희 팀의 취재는 공항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내부를 돌아다니며 놀라운 시설들을 발견했습니다. 약국, 카페,
편의점 등 고급스러운 상점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문화공연장까지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팀은 숙소로 우선 이동하기 위해서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캐나다는 습도가 낮아서 영하 3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도 나와 있는 피부가 없게 장갑, 모자, 코트를 입고 부츠만 잘 신고 중무장만 하면 추위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옷만 잘 입으면 몸은 따뜻하고 얼굴만 추웠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말 두꺼운 코트를 입었음에도 옆구리가 시렵고 온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정말 뼈를 내리는 추위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기온을 보니 영하 5도 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추우니 앞으로의 일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은 발끝까지 오는 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패딩을 챙겨왔어야 했는데 한국 추위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동료의 말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딩을 입고 온 다른 팀원들 역시 패딩을 입었는데도 한국의 추위가 정말 장난이 아니라며 얼른 숙소로 가서 옷을 더 껴입어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팀은 숙소로 가는 택시를 타기 위해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희 팀은 다른 나라로도 많이 출장을 다녀봤었는데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택시기사들이 출입구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오면 호객행위를 하며 서로 먼저 강제로 저희 팀의 짐을 차에 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그 택시에 탑승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한국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체계적인 택시 서비스의 세계였습니다. 택시들은 일렬로 정돈되어 주차되어 있었고 각 택시기사는 차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손님이 오면 차량에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도록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앞에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떠나면 뒷차가 앞으로 와서 순서대로 손님을 태우는 모습이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호객 행위 없이 마치 예술적인 연출처럼 각자의 차례가 되면 서로 순서대로 차로 나가는 모습은 눈에 띄게 조화롭게 보였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택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공손한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짐을 마구잡이로 싣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했을 때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저희 팀은 택시 2대로 나눠 타고 숙소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도중 한국의 택시는 도착지까지 내비게이션과 운임비 표시가 바로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서 믿음이 가서 좋았습니다. 숙소로 가는 도중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눈발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차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택시에 탄 팀원이 이러다 길이 얼어붙으면 위험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밖을 봤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이 계속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도로에는 눈이 전혀 쌓이지가 않고 녹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택시기사님께 핸드폰 앱을 사용하여 물어보니 기사님은 엄청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교통 통행량이 많은 도로나 오르막길 등 눈이 왔을 때 위험한 강설 위험 구간에 열선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쌓이지 않고 녹는 거였습니다. 저희 캐나다에서는 제설차나 제설제, 제설 운영팀이 있어서 날씨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집 앞 드라이브웨이의 집주인이 사비를 들여서 열선을 까는 것은 봤는데 한국처럼 도로를 열선을 설치한다고 하면 세금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밖에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한밤중이더라고요. 저희 팀은 숙소에서 짐을 풀고 쉬고 내일부터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약속이나 한 듯 로비로 모였습니다. 다들 한국에서는 밤 늦게도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숙소 앞 거리로 나갔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인데도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활기차고 생동감 있어 보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걷다가 저희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매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팀원이 자기가 맛있는 것을 알아왔다고 하면서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김치찌개가 눈앞에 나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떤 맛일까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김치찌개는 한국을 다녀온 동료도 꼭 먹어봐야 한다고 추천해준 음식이기도 했기에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냄비가 아닌 두꺼운 그릇에 담아져 나왔는데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안에는 고기와 두부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한식에 관심이 많던 후배 팀원이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다들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매우면서도 돼지고기의 쫄깃함과 두부의 부드러움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다른 테이블을 보니 드라마에서 보던 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유명한 술인 소주도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직원에게 메뉴판을 보여달라고 하며 소주를 시켰는데 직원이 다른 소주도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소주가 너무 독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을 위해서 과일을 섞은 것이라고. 맛있다며 적극 추천하길래 호기심이 생긴 저는 직원이 추천해준 석류소주도 한 병 시켰습니다. 드디어 소주가 나왔고 소주와 김치찌개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는지 그제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일반 소주는 깔끔한 맛이라고 하면 석류소주는 잔에 따르자 달콤하고 과일향이 은은하게 났습니다. 강한 알코올이 느껴질 거라고 예상하고 첫 잔을 마셨는데 놀랍게도 달달하고 순했습니다. 보통 술은 도수가 강하고 목 넘길 때 따끔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과일 소주는 주스처럼 달달하면서 목 넘김도 순해서 맛있었습니다. 술이 약한 저는 석류소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남자 팀원들은 소주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캐나다 가서도 생각날 것 같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매콤한 찌개와 깔끔한 소주 그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룬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다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인터넷으로 봤던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이 편의점은 심지어 24시간 내내 영업을 하는데 길 건너 거리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는 다양한 음식, 먹을 것은 물론이고 비상약이며 생활용품 등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마트의 축소본 같았습니다. 게다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 이런 게 있다면 밤에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바로바로 살 수도 있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지 이런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 보니 익숙한 물건, 핫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한국의 겨울을 무시하고 챙겨오지 못한 핫팩을 몇 봉지 사고 나가려는 찰나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처럼 생긴 물건이었는데 뜨거운 표시도 되어 있어서 저는 편의점 직원에게 그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것은 핸드폰 충전도 되면서 동시에 핫팩 기능도 있다는 거였어요. 신기해서 저희 팀원들은 모두 한 개씩 사서 편의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물건은 크기도 작고 촉감도 부드러워서 한 손에 들어왔습니다. 손 온열 기능을 켜자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바로 부드러운 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꽁꽁 얼은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기계의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휴대폰 충전 기능이었습니다. 선을 휴대폰과 연결하였더니 바로 충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면서 휴대폰을 충전까지 해주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물건이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너무 신기하다며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것을 발명할 생각을 했을까 하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즈도 컴팩트해서 주머니에 쉽게 들어갔습니다. 손난로는 금세 뜨거워져서 코트한 주머니, 손가락 사이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에 내일은 다른 한국인들처럼 꼭 롱패딩을 사서 입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로 가면서 이렇게 추운데 잠을 어떻게 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잡은 숙소는 안타깝게도 침대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날씨가 이렇게 추울지 몰라서 한국 생활을 한번 느껴보자 하고 침대가 없는 방으로 예약을 한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이제 와서 방을 바꿀 수도 없으니 혼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들어가는 순간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몇 시간 전 집만 두고 바로 나와서 못 느꼈던 것 같은데 몇 분이 지나자 온기가 점점 커지면서 바닥을 통해 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난로나 가스 히터 등을 통해서 공기를 가열한 뒤 강제로 전기팬을 통해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난방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양말을 벗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이 시려서 항상 슬리퍼를 신고 다녔는데 여기 숙소는 들어오자마자 발바닥도 따뜻하고 전체적으로 제 몸을 감싸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서 추위로 얼어버린 몸이 한순간에 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옷과 양말을 벗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온몸으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워서 휴대폰으로 찾아보며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온돌에 누워 있으니 깊은 행복감과 평온함까지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인들은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으로 겨울에도 집안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아도 발이 시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은 식을 때도 긴 시간이 필요해서 온기가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난방이 캐나다 우리 집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자서 허리가 아프면 어떡하나 했는데 예상과 달리 몸이 너무 개운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으로 습도도 조절이 되는 건지 일어났을 때 전혀 건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너무 건조해서 입술이 트고 코피도 잘 나고 립밤과 핸드크림은 필수인데 한국은 방안이 자동으로 습도 조절이 돼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과 나와 취재를 하며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모두들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눈이 왔는데 의자에는 눈이나 축축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한국 시민에게 물어봤더니 의자에 열선이 깔려 있는데 한국에서는 엉뜨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바람이 차갑긴 했지만 엉덩이는 따뜻하니까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옆에 비닐로 된 천막 같은 곳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안은 천국이었습니다. 옆 시민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이것을 따숨쉼터 온기 플러스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투명 비닐로 제작된 방한 천막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추위와 찬바람을 잠시 피할 수 있고 사람들의 온기로 안이 따뜻하게 데워진다고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또 쉽게 세우거나 철거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누리고 또 재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7일간의 한국 취재를 끝내고 캐나다로 돌아와서 방영한 저희 팀의 기획 취재는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비록 업무차 방문한 한국이었지만 이번 한국 취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실제로 다녀와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한국어,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요새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한글을 정식으로 배워보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뭔가를 새로 배우고 도전하는 일만큼 삶에 활력을 주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동안 무력했던 제 삶에 이번 한국 방문이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캐나다보다 더 극한의 추위에도 한국인의 공공시설의 효율성과 한국 온돌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겨울을 보내는 지혜 등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일이 아닌 관광으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의 한국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추운 겨울을 보내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